플러스 Q분의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주어진 이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내용들이 왜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식이 힌트가 되는구나.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또 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결론을 어떻게 유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렇게 주어지고, 자, 2번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나의 식 그 1에서 증거가 성립할 때, 이제 언제 성립하게 되는지, 그 A, B에 대한 관계를 구해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나갈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림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뭐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이 fx에 대한 것하고 f의 인버스 y에 대한 넓이가 같은 값으로 주어지려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아래쪽에 주어진 게 fx를 0부터 a까지 적분한 그 이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위쪽 영역의 넓이는 f의 인버스 y를 0부터 b까지 적분한 넓이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 값의 합이 a 곱하기 b와 같도록 하려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a, b와 관계를 그림으로부터 이제 유추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넓이가 같은 값으로 나오려면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하면 되겠느냐?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림상에 주어진 그림 1에 주어진 내용들을 보니까 함수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b가 이 fa보다는 작은 값으로 주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fb는 여기로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b는 지금 fa보다는 작은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에요. 여기서 이게 fa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x축의 아래쪽 이 그 직선, 그러니까 곡선보다 또 아래쪽에 위치한 점을 잡게 되면은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할 수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여기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이 FA가 B랑 같은 값으로 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조건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뭐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추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니까 이제 FA가 B랑 같으면 되겠구나. 이러한 이제 이 결과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1의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 AB가 P분의 A의 P제곱 플러스 Q의 B의 Q제곱이 성립할 조건을 추론하셔 그랬는데, 자, 문제 1의 부등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A 곱하기 B가 P분의 A의 Q제곱 플러스 Q분의 A의 P제곱이죠. B의 Q제곱으로 주어지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A와 B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고, 그러면 FA가 B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아까처럼 이러한 꼴의 모양으로 주어진 거니까, 자, 우리가 함수 어떻게 잡았었죠? fx가 x의 p-1 제곱 잡았었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f의 a는 a의 p-1 제곱으로 주어지고 요것이 b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그림으로부터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것에 대한 이 내용들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 P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응해서 A와 B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면 저기서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구나.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두 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부터 얻어지는 정적분으로서의 그 넓이, 그것의 합과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추론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함수 잡았을 때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 어떠한 관계를 만족을 하면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지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내용들만 적당히 활용을 해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니까 혹시 어려운 내용이 나왔다 또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제시문이 길다란 얘기는 이제 그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뭐 예도 이렇게 주고 또 이제 어떤 그 되는 예하고 안 되는 예도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문제 속에서 얻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서울시립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발췌를 했고 약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문제로 쪼개져 있는데 이 문제 주어진 내용들 그리고 이제 문제로부터 얻어낸 사실들을 가지고 다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교과서 내에 주어진 지식과 그리고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들을 결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원주율 파이는 주어진 반원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과의 비율을 말한다.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의 비율, 그게 원주율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주어진 각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그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위에 그림에서 이제 요 그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증명할 때 많이 봤던 식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도형, 삼각형 OAP, 부채꼴 OAB, 삼각형 OAT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 세 개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삼각함수와 관련된 중요한 극한 중에 하나인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 이렇게 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넓이를 비교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각의 크기가